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자, 오늘은 천궁2가 UAE에 수출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떴죠. 어제 4조 원어치나 됩니다. 그래서 큰 방산 계약인데 이 천궁2의 UAE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UAE 국방부의 그 나라 말로 된 트위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본인들의 이제 영공방어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 MSAM 천궁2로 짐작이 되는 것이죠. 구매하려고 한다. 그리고 협상에 막바지다. 곧 계약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계약의 금액은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은 4조 1천억 원이 넘는 아주 큰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이 되면은 역대 최대 방산 수출이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천궁1과 천궁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죠. 천궁1이 있고 천궁2가 있죠. 천궁1은 2016년부터 배치가 됐고 배치가 끝났어요. 20개 포대가. 호크 포대, 우리 옛날 미국 미사일 가지고 있었는데 그 20개 포대를 그대로 대체했습니다. 대체했고 오늘의 주인공인 천궁2는 작년부터 배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7년까지 앞으로 7년간 20개 포대가 배치될 겁니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천궁1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천궁2는 탄도탄 요격 능력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탄도탄을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탄도탄 요격 능력이 저고도에서는 없기 때문에 페이트리엇 미사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천궁2는 오늘의 주인공인데 아쉽게도 관련된 스펙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부정확해요. 여러 가지 스펙을 끌어모으면 말이 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짐작을 요격 고도는 30km 그리고 사정 거리는 약 100km 남짓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의 이유는 제가 앞으로 나올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마리를 한번 보면은 일단 스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천궁2에 이번에 UAE가 이런 이제 선정을 하면서 여러 미사일들을 살펴봤겠죠. 살펴본 미사일들은 당연히 동급의 미사일들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언급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바락 미사일이에요. 이거는 여러 시리즈가 있고 최신 시리즈가 바락 ER입니다. 그래서 보통 ER 붙으면 Extended Range 그래갖고 사정거리 연장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중 펄스 로켓을 쓰고 부스트를 써서 사정거리가 150km에 다달합니다. 원래 기본형은 한 35km에서 시작했어요. 35km짜리가 있고 향후 기술이 발전하면서 70km, 100km 되다가 이번엔 150km까지 된 거예요. 부스터가 붙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바락 모델 중에서 이 모델을 UAE가 같이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바락 ER에 와서 탄도탄 요격 능력이 부여됐거든요. 자, 그래서 바락 ER의 재원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유추해 보면은 최대 요격고도 30km, 사거리가 큰 차이는 없겠죠. 너무 큰 차이가 나면은 이걸 선정했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게 30km라는 게 뭐냐면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의 탄도탄 요격탄 같은 경우에는 30km가 보통 상한선이에요. 왜냐하면 30km가 넘어가게 되면 공기 밀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우리 이제 해수면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미사일의 컨셉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기 밀도가 낮기 때문에 날개가 별 필요가 없어요. 날개는 이렇게 마찰력 공기와의 마찰을 통해서 방향을 트는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0km 이상, 그래서 사드 같은 경우도 40km 이상이죠. 요격 고도가. 거기는 탐색기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3, 40km가 그걸 나누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사드는 40km 이상의 요격이죠. 탄도탄 요격. 그래서 30km대까지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팩3가 있죠. MSE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락 ER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급의 미사일들은 최대 요격 고도가 30km까지예요. 이스라엘도 2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에로우가 있죠. 그죠? 그것도 아마 최대 요격 고도가 40km부터 시작할 거예요. 탄도탄 요격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걸 보면은 우리 천궁2도 최대 요격 고도가 30km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천궁의 공동 개발 과정을 보면은 다른 스펙도 유추가 돼요. 일단 UAE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예전 동영상에서 다룬 내용인데 천궁은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 전문 회사인 알마자안테이랑 공동 개발 형식으로 개발이 됐고요. 우리의 그 기본이 되는 9M96 미사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 개발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그 미사일이 개발이 돼 있었어요. 원형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기술의 원형을 사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술, 또 우리의 또 독특한 필요성, 그리고 우리가 외국 미사일, 서방제 미사일을 쓰면서 좋다고 얘기했던 점들을 녹여내서 우리가 국산화시킨 게 천궁 1, 2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맞는 것이고, 러시아도 이 미사일들이 이런 시스템이 괜찮았는지 이 중고도 미사일 천궁 1과 천궁 2의 역할을 하는 9M, 96E하고 E2만을 모아서 S350 BTRG라는 미사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2019년부터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미사일, 이 두 가지 미사일이 S400 시스템이 또 들어가요. 예. 이 두 가지에다가 장거리를 담당하는 미사일을 더 붙였어요. 예. 그래서 S400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사일 체계 같은 경우는 한 4가지 정도의 다른 종류의 미사일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또 초장거리를 담당하는 미사일 하나 더 붙여 만들면 S500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궁 1과 천궁 2를 지금 배치를 완료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S350처럼 되는 겁니다. 예. 역할이. 예. 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것이 9M, 96E인데 이거는 스펙이 우리 천궁 1과 상당히 유사해요. 모양은 좀 다른데 뒤에 있는 게 살짝 크죠. 이거는 9M, 96E2인데 이거는 천궁 2랑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모습이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해요. 무게도 비슷할 걸로 보여요. 예. 사실 천궁 1은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미사일하고 체적이 더 비슷해요. 예.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9M, 96E보다 훨씬 커서 무게나 크기를 봤을 때는 뒤에 있는 E2랑 훨씬 유사한데 왜 최대 요격 고도하고 사거리는 앞에 작은 거랑 똑같이 적어놨지? 이상하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의 주인공은 천궁 2니까 천궁 2를 보면은 9M, 96E2죠. 여기 보면은 최대 요격 고도가 30km예요. 그리고 사거리가 120km입니다. 아까 바락은 어땠습니까? 바락 ER 같은 경우는 30km에 150km였죠. 사정거리는. 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 팩3, MSE 최대 요격 고도 30km 같습니다. 그리고 사정거리 90km예요. 자, 90, 120, 150 이렇죠. 요격 고도는 다 같고. 자, 그러니 우리 천궁 2도 요격 고도는 30, 그리고 사거리는 90, 120, 150 그 어디에 있겠죠. 그 사이에. 예. 자, 그렇게 짐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궁 2의 스펙은. 이번 이제 UAE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가격적인 면도 고려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궁 미사일들이 좀 전에 언급드린 그런 몇 가지의 동급의 미사일들보다 절대 처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했기 때문에 UAE의 선정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혹시 정치적인 부분은 없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사진에 보면은 2011년 우리가 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하게 됩니다. 설계하고 건설에만 20조 원 이상이 30조 원이 되는 아주 큰 거래였죠.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다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주 경쟁이 치열했고, 물론 우리가 가격을 낮게 쓴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UAE랑 포괄적 군사 협정을 맺습니다. 자, 그게 그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서 문제가 크게 불거졌죠. 초창기에. 뭐 지금 수습된 상태입니다만은. 왜냐하면 그 포괄적 군사 협정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고 하니 UAE가 위기시, 즉 뭐 공격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위기시에 한국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외국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 군사협정을 맺은 것은 알고 있으나 그 내용에 이런 게 있는지는 몰랐다라는 좀 황당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UAE와의 관계는 계속 좋게 유지되고 있죠. 현재. 자, 그래서 UAE의 포괄적 협력 방안의 하나로서 포괄적 군사 협정의 하나로서 우리가 UAE군을 교육을 시키고 있죠. 아크 부대가 돼 있는데, 또는 이게 UAE가 다른 나라가 UAE를 공격하게 되면 한국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그곳에 존재하면서 보여주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즉 누군가가 UAE를 치게 되면은 아크 부대가 바로 전투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중동의 평화에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인명이 걸려 있는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엮여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가 안 싸우고 이란과 UAE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국익과 밀접하게 된 상관이 있게 그래 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어요. 예. 자, 이건 The Diplomat이라는 외국계 잡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그 계약을 따기 위해서 한국과 UAE 간에 비밀스러운 군사 조약을 맺었다. 이런 내용이 외국에서 언급되는 겁니다. 자, UAE를 한번 볼게요. 국토 면적이 우리 한 80%예요. 크지 않은 나라에서 인구도 한 1000만 명 정도입니다. 예. 주위에 강대국에 쌓여 있죠. 위에 이란, 예. 사이도 안 좋죠. 밑에 사우디가 있죠. 사우디하고는 친합니다. 예. 그리고 국방비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12건데 12에서 22 사이에 들어요. 예. 25조 원을 쓰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50조 원을 간 넘겼죠. 예.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이란과 영토 분쟁이 있어요. UAE 간에. 그 두 사이에 두 국가 사이가 페르시아만인데 요충지 있죠. 원유 수송이 있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있어서 그 중에 가운데 딱 세 개의 섬이 있는데 딱 가운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UAE는 전통적으로 본인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란이 점유를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영토입니다. 자, 이것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페르시아만을 운항하는 유조선들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고 이제 운항을 막을 수 있는 곳이죠. 또한 이것은 전부 다 기름밭이잖아요. 유전이고 그래서 밑에 연결되어 있는 대륙붕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하 자원의 이권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국가 사이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런 나라와 그렇지만 이란은 맹주죠. 그 지역에. UAE는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에. 그런 이유로 UAE는 우리한테 군사적으로 의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기에 대해서 같은 값이면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천궁2 딜에서도 그렇지만 UAE는 모든 나라에 다양한 무기를 삽니다. 러시아에서 사고 미국에서 사고 심지어 이스라엘제도 써요. 예. 그리고 4조 원이나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이고 향후 본인들의 천궁2 미사일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큰 그림 중에 한 부분을 지금 산 것이거든요. 첫 발자국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말이 안 되는 미사일 체계를 2년 때문에 정 때문에 사는 건 당연히 아니죠. 국제관계에서. 예. 하지만 이러한 우리와 UAE 간의 이런 특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 제품들과 같은 값이었으면은 우리 거를 사줄 수 있는 한국 거를 사줄 수 있는 그 정도 분위기는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번 볼게요. UAE도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천궁2를 좀 샀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이 있으면 완성될 것이고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방사포를 막는 거죠. 박해 폭탄까지 막을 수 있는 포탄까지 막을 수 있는 거죠.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시작했죠. 네. 그 다음 이제 항공기용으로 천궁1이 있고 거기 우리 20개 포대를 가지고 있죠. 천궁2는 항공기도 되고 탄도탄도 되죠. 이것도 처음에 7개 포대만 양산한다 했다가 그 성능에 만족하고 또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의 신세를 지지 않고 우리의 KAMD를 만들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포대 배치 숫자가 늘게 됩니다. 20개 포대까지 배치를 하게 돼요. 2027년까지. 자, 그 사이 천궁2가 배치될 때까지는 사실은 중고도에서 상대방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패트리엇을 들여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고로 들여온 것도 있고 최신 것은 새로 산 것인데 중고로 들여온 것도 뭐 최신으로 다 개조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게 돼 있고.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고도에서는 LSM이 2024년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죠. 항공기용 같은 경우는 SM6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순항 중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거리가 240km 이상은 돼야 돼요. 동등 이상이 되려면. 그리고 동시에 탄도탄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의 고도 아까 30km까지 말씀드렸죠. 30km 이상, 즉 40km 이후 그렇게 되면은 사드랑 겹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사드를 대체할 것이죠. 그 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종말 단계 요격이 아닌 사드처럼 SM3처럼
중간단계 탄도탄 요격을 할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2030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아이언돔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SM-3급의 탄도탄을 중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까지 가지게 되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일단은 모습을 갖추게 될 것 같아요. 10년이면. 자,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를 러시아의 S-400이나 S-500 시스템으로 그냥 다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거의 이스라엘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나라가 너무 커서 전국을 이렇게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나라들도 그런 시스템을 지금 완벽하게 갖춘 곳이 없어요. 예. 아마 이스라엘 다음 우리가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그 최신형이죠,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특수한 상황에 있는 UAE가 지금 관심을 표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UAE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나라들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로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나의 큰 포대로서. 그래서 미사일이라는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는 전국적인 체계,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초단위로 상대방을 분석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 여러 연구 과제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본인들의 고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생각으로 천궁2를 샀다고 하면은 UAE는 여러 가지 많은 고려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궁2 우리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향후도 우리의 다른 조각들을 살 가능성이 아주 크게 높아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UAE가 LCM을 도입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블록의 한 조각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그 첫 발자국으로서 천궁2를 샀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LCM이 개발되면 그리고 큰 하자가 없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큰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입니다. 그것도 가져가겠죠. 그 밑으로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또 후보가 또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간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그 계약의 규모인데요. 4조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4조 원인데 우리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천궁2의 포대당 가격이 거기에 32발의 미사일이 들어가고 뭐 레이더 달려 있고 통제소 달려 있고 발사대 차량 4개 뭐 이렇게 4대 정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데 그 한 포대당 가격이 2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예. 자, 그러면 4조 원이면 20개 포대를 사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말은 우리가 천궁2의 배치 물량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포대예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보다 크기도 작은 나라가. 자, 이것은 지역의 뭐 정유소를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유전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부다비를 방어하기 위해서 몇 개 포대 사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를 이걸로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UAE가 자기들 고유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생각하고 있고 그 방어 체계의 모델로서 한국형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크게 이렇게 봐야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UAE가 우리 천궁2를 4조 원어치 사게 됐다. 곧 살 것 같다. 계약을 맺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천궁2 스펙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향후 UAE도 우리 미사일들을 본인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